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가스비가 싸고 안전성이 높아 LPG 소형 저장 탱크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도 받지 않고 설치 규정도 지키지 않은 저장 탱크들이 제멋대로 설치되면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거제의 한 식당. LPG 가스차로 가스를 넣다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창고 건물이 들썩일 정도입니다. 조사 결과 저장 탱크 설치 이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른 소형 탱크는 어떨까? 3층 건물에 설치된 500kg LPG 소형 저장 탱크. 5cm 높이의 튼튼한 바닥 구조물 위에 설치돼야 하지만 금이 간 바닥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는 것을 막는 방지 시설도 없습니다. 설치 뒤 검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받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 가스 업체에서 해가지고. 200가구 이 아파트에 있는 LPG 탱크 4개도 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건 마찬가지. 바닥에 고정을 하지 않아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떠 있고 정전기 방지 장치도 없습니다. 설치 여부 자체가 파악 안 되다 보니 매년 받는 정기 검사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비용 등을 이유로 시공업체가 완성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태료 처분이라 징계야 우리가 맞는 거는 가스는 안 세우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가스 공급 전에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가스 공급업체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탱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 공급 좀 해주라 하면 당연히 우리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와 검사 위탁을 받은 가스안전공사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절차상 시에 캐치될 수 있는 어떤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까. 지금 일적으로는 또 다 안 되는 거지. 법에서 부여된 거는 검사하면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전국의 소형 저장 탱크는 약 10만 개. 안전관리에 구멍이 나면서 가스 폭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거제 지역의 평준화 여부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제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모두 7곳. 비평준화 지역으로 10년 전부터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평준화 전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서열화되어다 보니까 정말 소위 말하는 명문고를 가지 않는 학생들은 그냥 교복만으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경남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거제 지역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평준화 변경 필요성에 대해 65.3%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34.7%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비평준화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2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에 비하면 엄청나게 지금 여기 불만이 높은 거죠, 사실은. 하지만 토론회까지 무산될 정도로 고교 평준화 찬반 대립은 극심합니다. 찬성 측은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 측은 선호학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쯤 여론조사로 평준화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10월 중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양산이나 김해, 장유, 통영 등에서도 평준화 요구가 있는 만큼 이번 거제시의 평준화 여부 결정이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되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쓴 최구식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어제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절기처서였습니다. 농촌들 엮은 폭염과 가뭄을 견뎌내고 결실을 맺은 열매를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나무 터널 안.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조심스럽게 벗긴 봉지 속에서 노란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덕분에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좋은 산청 병정마을 배. 올여름 폭염과 가뭄 속에서 애지중지 힘들게 키운 만큼 보람은 배가 됩니다. 진짜 애지중지하지. 혹시나 다칠까 싶어서 뭐 이래 툭 따서 놓는 것도 조심스럽게 놓고 애기보다 더 이걸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래. 백운산 해발 600m 고랭지. 5가지 맛을 내는 오미자가 넝쿨마다 빨간 머루송이처럼 탐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고랭지에서 키워 맛이 좋고 과즙이 풍부해 전국 각지로 팔려나갑니다. 수확량이 80%에 그칠 전망이지만 수확의 기쁨은 감출 수 없습니다. 농민으로 생각하면 매년 1년 내 가을이면 좋겠죠. 그러지만은 그거는 모든 가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빨간 고추를 말리는 손길이 분주한 처석. 한낮에는 아직 막바지 더위가 머물고 있지만 농촌 들녘에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땅꺼짐 현상 우려가 큰 땅 및 공간을 시범 조사한 결과 도로 1km당 한 곳꼴로 드러났습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해 3년 안에 도로 1,500km를 탐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폭격을 맞은 듯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아래 토사가 유출되면서 도로가 내려앉은 겁니다. 차량 파손은 물론 보행자까지 크게 다칠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땅꺼짐을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 지하까지 투과되는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 위를 훑듯이 지나가다 땅꺼짐이 의심되는 곳에 멈춰섭니다. 드릴로 작은 구멍을 내 내시경으로 들여다봤더니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는 땅 아래가 텅 비었습니다. 부산시가 이 특수 장비 차량을 이용해 도로 43km에 대해 시범 조사한 결과 땅 밑이 비어 땅꺼짐 위험이 있는 지역이 43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성이 큰 13곳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에 나섰고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도 복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첨단 장비를 동원해 싱크홀 의심 지역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 그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땅꺼짐 탐사 차량 한 대를 도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구간과 노가수 구간인 위험 구간을 3년 내에 탐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민간 탐사를 병행해 3년 안에 연장 길이 1,500km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지방은 창녕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일부 남해안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더운 날씨 예상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또 비가 내리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더위를 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방은 북쪽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다소 지나고요. 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어젯밤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현재 기온은 크게 올라 있습니다. 동부 지역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밀양이 34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일부 내륙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33도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고 오후부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심한 더위도 없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완전히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레일 부산 경남본부는 오는 29일부터 추석 명절 11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 승차권 판매에 돌입합니다.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오는 27일 올해 야간 경마 종료를 기념해 무료 입장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NH농협생명이 내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사업단과 함께 고성군에서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합니다. 경남 해안에 27도 안팎의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양식장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통영과 남해, 하동 등 5개 시군 양식어가 79곳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조피볼락과 숭어 등 102만 8천여 마리, 피해 금액은 12억 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대부분 연안에서 수온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남 주요 방산업체 실적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1조 2,323억 원이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73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431억 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화테크위는 올 상반기 매출 1조 8,1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남의 전체 가구 수가 오는 2045년 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기초로 시도별 장래 가구 추계를 예측한 결과 경남은 2045년 146만 9천 가구로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법원이 창녕 옥야고등학교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학급 감축 지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행정 1부는 옥야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옥야학원이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급 감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옥야고가 비리 직원에 대한 재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내년 신입생 규모를 한 학급 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 인도에 힘입어 경남 지역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달 전국에서 무역 수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 7월 수출은 70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6%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56억 달러 더 많아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무역 수지 흑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액 3분의 2는 선박과 해양플랜트가 차지했고 항공기, 자동차 부품 등 다른 주요 품목의 실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